자, 7월 15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주제까지 이제 완성을 했어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C 언어에서 반복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while이라고 하는 문법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구문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while문하고 이제 자매품으로 do while이라고 하는 구문이 또 있는데요. 이제 do while문은 쓰임새가 진짜 없어서 나중에 이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do while문은 그렇게 깊이 있게 볼 건 아니고 while문하고의 차이점만 좀 살펴볼 겁니다. 이 while문하고 for문이라고 하는 둘 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이나 아니면은 범위가 주어지면 이 조건이나 범위를 충족하는 동안 코드 블록 안을 계속해서 반복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하기 힘든 작업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여기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프로그램의 어떤 묘미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조건문과 이제 반복문까지 살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결합하는 형태의 복합적인 문법을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 그때쯤부터 이제 슬슬 좀 문제다운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블록 안의 코드를 반복 수행하는 문법이에요. while문이 지금 이 명제를 그대로 따라가요. 구문 생긴 게요, while이라고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을 명시하고요, 블록을 만듭니다. 이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은 여기를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돌아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나 범위를 충족하는 동안, 이렇게 말 바꾸면 될 것 같고요. 블록 안을 1회 수행 후 다시 조건을 판별합니다. 블록 안을 수행 후 다시 조건을 판별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을 유지하는 동안은 이 블록을 계속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떤 구문인지 한번 봅시다. while 한 다음에 조건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면 돼요. 그래서 x가 10보다 작다 라고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x 값과 hello world라는 문장을 출력하게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벌써 여기서 에러가 나와요. 왜 에러냐? 도대체 이 x가 몇이길래 10보다 작다를 판정할 건지 기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수를 선언도 안 하고 사용하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while문이, 반복문이 성립되려면 이 조건에서 써먹는 변수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초기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while에 들어가는 걸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최소입니까? 자, x는 0이래요. 0은 10보다 작다. 말 되죠? 그러면 이 while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실행을 해요. 여기는 0이니까 x는 0이라고 한번 출력하겠죠. 그리고 다시 조건식으로 돌아가요.
그럼 또 말 되죠. 또 실행해요. 또 돌아가서 또 말 되죠. 또 실행해요. 자, 이 사이클을 언제까지 돌까요? 이대로면 이거 안 끝나요. 언제까지냐? 여러분 컴퓨터 뻗을 때까지. 자, 이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반복문은 종료하지 않고 영원히 실행됩니다. 이 상태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대부분의 바이러스형 프로그램들이 무한 루프 걸어요. 그래서 반복문이 성립될 때 마지막 조건은요, 이 반복이 수행되는 동안 X값이 조금씩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조건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돼. 가령 예를 들면은 반복을 한번 할 때마다 X값을 1씩 증가시킨다. 이렇게 하면 0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0이 10보다 작다. 말 되죠? 출력하고 증가해요. 1이 되죠. 다시 들어와요. 1이 10보다 작다. 말 되죠? 들어와요. 증가해서 2가 돼. 또 들어와요. 그럼 이번에는 2가 10보다 작다. 말 되니까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X가 9가 됐을 때 조건 말 되죠? 9가 10보다 작다. 그럼 출력해요. 그 다음에 또 1 증가해요. X가 10이 됐어. 자, 10을 가지고 조건을 판단하러 다시 가면 10이 10보다 작다. 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while문의 블록을 빠져나왔을 때 X의 최종값은 얼마다? 10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반복문의 마지막 요소는 증감식입니다. 반복 처리가 수행되는 동안 조건값 X를 바꿔서 언젠가는 조건식에 부합하지 않도록 해야 반복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진짜 컴퓨터에 무리가 가요. 왜냐면은 이 반복문은 이 반복이 수행되는 동안 순간적으로 CPU의 점유율을 거의 100% 가까이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가 실행되는 동안은 다른 프로그램은 아무 일도 못하고 렉 걸려요. 그래서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게 이제 순식간에 몇만 번을 실행해 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체감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반복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렉 걸린 상태에서 얘 혼자 CPU 점유율을 100% 다 가져가니까 컴퓨터는 언젠가 시스템 다운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실행하면 X의 변화량을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찾으세요. while이라는 키워드 옆에 있는 게 조건식이니까 조건식은 상대적으로 찾기가 쉬워요. 이 조건식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최초로 만들어주는 곳이 초기식. 그리고 조건식의 변수 값을 뭔가 변화를 주는 게 증감식이라고 불러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식. 이걸 토대로 X값의 변화량을 산정하세요. X가 0부터 10보다 작다니까 10은 포함 안 되죠. 그러면 9까지 1씩 증가한다. 이렇게 X의 변화량을 산정하면은 이 블록 안의 코드를 X값을 0부터 9까지 바꿔가면서 대입해 보시면 돼요. 웬만한 반복문은 딱 봤을 때 실행 동작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거의 암산처럼 예측이 가능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막 연습 시작했으니까 되게 힘들 거고 주로 사람 골탕 먹이는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반복문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많이 문제 안 나와. 거의 문제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배열, 포인터, 함수. 보통 시언어 진도 여기서 끝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기말고사 범위가 됐어요. 자, 어쨌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반복문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반복문이라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접하셨잖아요. 근데 이 반복문 규칙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 아세요, 혹시? 이 규칙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던 규칙이에요. 구구단 아무거나 무조건 외워보세요. 3단. 자, 머릿속에서 쭈르륵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점점점, 3 곱하기 9는 27. 얘가 x예요.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죠. 구구단 규칙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럼 Y문 이해 다 했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구구단 규칙이에요. 증명해볼까? 2x 02.10입니다. 자, 실제로 Y문으로 구구단을 만듭시다. 일단 숫자를 하나 입력받을게요. 그 다음에 i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만들 거예요. 그럼 먼저 초기식 i는 1. 그 다음에 조건식 9까지니까 9보다 작거나 같다 내지는 1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일씩 증가라고 했으니까 증감식은 1씩 증가시켜주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변수를 하나 준비해. 그 다음에 y는 x 곱하기 i. 그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하면 입력받은 x를 3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x를 따로 건드리는 게 없으니까 x는 3으로 고정이죠. 그 다음에 i가 1부터 10보다 작을 동안 1씩 증가니까 i의 변화량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럼 i가 이제 1, 2, 3, 4, 5, 6, 7, 8, 9. 요 i도 1, 2, 3, 4, 5, 6, 7, 8, 9. 그럼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에서 3 곱하기 9까지 y값에 대입이 되는 거고 요 결과값이 구구단 수식을 구성해서 출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숫자 3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출력문 자체가 반복문 안에 있으면 출력 자체를 반복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할당하는 게 반복문 안에 있으면 매 반복 회차마다 기존의 변수를 지우고 새로 만들고 지우고 새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메모리 구조 설명할 때 엑셀 띄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메모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int y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어디엔가 4바이트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y라고 이름표를 붙였겠죠. 반복문 안에서 y 값을 할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처음에 3 쓰고 지우고 6 쓰고 지우고 9 쓰고 지우고 12 쓰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들었던 메모리 칸을 계속해서 썼다 지웠다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언 자체를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그 블록이 종료, 그 블록의 회차가 종료되면 반복문 블록 안에서 메모리에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차 때 메모리를 새롭게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선언이 지금 while문 안에 있다라는 거는 램카드에 첫 번째 회차 때 여기다가 칸 점유하고 y라고 만들고 여기다 값을 써요. 그 다음번 회차 때는 얘가 날아가 버려. 그리고 어디엔가 또 만들고 y라고 만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썼다 지웠다를 통째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메모리 자체를 계속 점유와 그 해제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반복문 밖에서 선언하고 반복문 안에서는 변수의 값을 변경만 하는 것이 좋은 처리예요. 여기는 그냥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복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이냐? 일단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반복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숫자를 x하고 y라고 두 개를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요 범위 안에서 반복시키는 거죠. 만약에 x를 2라고 입력하고 y를 7이라고 입력했다. 그럼 내가 반복의 범위는 2, 3, 4, 5, 6, 7 이렇게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초기식 int i는 뭐 while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증감식 i++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일단 2부터 시작할 거니까 요 x값이 일로 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7까지 반복을 하는 거니까 요 y를 사용했을 때, 자, i가 y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말인즉슨 i가 7보다 작다니까 7이 포함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i가 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i는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7이 포함되죠. 또 다른 방법은 i가 y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i가 8보다 작다니까 7이 포함되죠.
자, 둘 중에 뭐로 할래요? 이거 한번 그냥 말로 읽어보세요. 작거나 같다. 얘는 작다. 작거나 같다. 작다. 자, 이거 1 몇 번 해요? 2번 하죠. 얘는 몇 번 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몇 번 일하고 싶어요? 그쵸? 이게 더 효율이 좋아요. 얘는 더 하는데요. CPU한테 연산 효율이 가장 좋은 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게 가장 기본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덧셈 뺄셈보다 덧셈 뺄셈이랑 크기를 비교하는 거랑 놓고 보면은 더하기 빼기가 더 처리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 효율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코드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문 돌릴 때 웬만하면 조건을 작다 내지는 크다로 설정을 하세요. 그럼 여기는 y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는 책에서 나오는 예제들 거의 모두가 반복문에서 쓰이는 이 변수를 i라고 잡고 늘어줄 거예요. 약속이 나온 것처럼 모든 예제가 다 i라고 할 거예요. 자, 영어로 색인 인덱스라고 그러죠. 이게 책에 보면은 왜 찾아보기 나오는 그런 것들 인덱스라고 그러잖아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값들이에요. 그래서 인덱스의 한 종류, 도서번호, 일련번호, 상품번호, 우리 출석번호 그런 것들도 다 인덱스의 범주입니다. 즉 일련번호 체계가 가장 심플한 인덱스 체계라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인덱스라고 하면요, 색인이라는 의미는 거의 희박하고요. 프로그램에서의 인덱스는 일련번호의 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인덱스에 i 따서 변수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일련번호니까.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범위 안에서 반복을 돌리게끔 해볼게요. 자, 일단 두 개의 숫자를 먼저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부터 y까지 1씩 증가하는 범위의 반복문을 만들어 보자고요. 좀 전에 했죠? i는 x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i가 y보다 작거나 같다 내지는 i가 y 플러스 1보다 작다. 근데 기왕이면은 요 방식을 쓰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가 1씩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반복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x를 3이라고 하고 y를 7이라고 합시다. 그럼 3, 4, 5, 6, 7인 거죠. 자, 이제 다음 단계. 주어진 범위 안에서 반복을 하는 동안 이 값들의 총합을 구한다면. 자,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를 새롭게 하나 준비를 하세요. 보통 합계니까 sum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변수에다가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5를 더하고 6을 더하고 7을 더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 sum 스스로 3만큼 증가, 4만큼 증가, 5만큼 증가, 6만큼 증가, 7만큼 증가해요. 자, 그러면 이 sum이라는 변수는 처음에 몇부터 시작해야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처음에 1부터 시작했다고 칩시다. 1이 3 증가, 4 증가, 5 증가, 6 증가, 7 증가 하면은 결국은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이잖아요.
요거 총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얘네들이 합계? 그럼 1로 시작하면은 내가 원하는 값에서 벗어났잖아요, 벌써. 그래서 합계를 구할 때는, 자, 이거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총합을 구할 때는 반복문 시작 전에 무조건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들어갑니다. 무조건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 외우세요. 합계를 구할 때는 반복문 시작 전에 일단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총합을 구할 경우 반복문이 시작되기 전에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변수 스스로 i만큼 증가시키면 이제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총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3, y는 이번에 9로 할까요? 9. 3부터 9까지의 총합이 40이다. 자, 이 과정에서 i 값에 따라 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중간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i가 얼마일 때 썸은 얼마다. 자, 반복문 공부하시려면 제가 지난주에 손코딩 얘기했었죠. 손코딩으로 이제 반복문이 특히 손코딩이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가 반복의 범위를 산정하세요. i는 3부터 7까지 1씩 증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반복문과 관련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표를 만드세요. i가 있고 썸이 있죠. 그러면 이 반복문의 범위에 따라서 3, 4, 5, 6, 7인 거잖아요. 자, 썸은 처음에 0부터 시작해. 근데 i가 3일 때 썸이 얼마가 되느냐? 자, 0 더하기 3이니까 3이 되죠. 또 돌아왔을 때 i가 4일 때 썸은 3 더하기 4니까 누적 합산이잖아요. 플러스 이퀄. 스스로 증가잖아, 계속. 7, 12, 8 이런 식으로 i 값의 변화에 따라 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인이 직접 산정을 하세요. 이게 조금 노가다처럼 보여도 이거 안 되면 코딩 못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이 표를 안 그리고도 반복한 너댓 번 정도 돌동하는 이 변수들이 본인이 머릿속에서 바로 예측이 돼야 돼요. 지금이야 고작 변수 2개 갖고 하는 거지 나중에 가면 변수가 10몇 개씩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나 봤던 억 단위 연봉을 받는 개발자들은 이런 반복문을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한 10대 개는 돌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산정한 표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문 초입에 중단점을 찍으세요. 그리고 디버깅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터미널 쪽으로 가면 x 입력하래요. x는 3, y는 7 입력하면은 이제 여기서 먼저 걸려있죠. 자,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제가 입력했던 변수들이 있어요. x3, y는 7 그럼 i는 3부터 시작하고 썸은 현재 0이니까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반복문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이제 F10 눌러서 들어가요. 자, 썸 값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지나가요. 그러면은 i가 3일 때 썸이 3이다 라고 변수 바뀐 게 보이죠. 그리고 출력을 하겠죠. i가 1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썸을 또 바꿔봐요. 그러면 i가 4일 때 썸은 7이다. 반복이 한 번 끝나기 전에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언제 확인할지 모르겠으면 맨 마지막 줄 있는 데서 확인하면 돼요.
증감식 오기 전에 여기서 또 확인하고, 증감식에서 변수 바뀐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출력되는 이 디버깅의 결과가 내가 선정한 표와 일치하는지 따져. 이게 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거 귀찮다고 하시면 조금 세게 말해서 적성에 안 맞는 거야. 그 정도로 반복문을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합계 구하는 거는 당장 여러분들 쇼핑몰 장바구니만 가도 있잖아요.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상품 결제 총금액 그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반복문이거든요. 반복 돌면서 상품 총액 구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따로 이제 예제에서 나올 일이 있겠지만, 그 여러분들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유닛들 이렇게 여러 마리 있으면, 뭐 제가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요. 게임 쪽으로는 머리도 안 놓고 자요 사실. 예전에 게임 했었을 때 하도 되어갖고. 어쨌건 요거를 한 마리 한 마리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여러 마리 이렇게 집단으로 부대 지정해갖고 한꺼번에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벌써 얘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반복문 도는 거예요. while문을. 프로그래밍하고 반복문은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처리니까, 반복문을 정확하게 이해도 아니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별히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좀 잘 전달이 됐길 바래요. 자, 8 3개 올라갔습니다. 요거 11시까지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1시 10분에 봅시다. ex04.c 라고 해서 다음 파일을 만들게요.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거의 대부분 i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될 텐데, 뭐 반드시 i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변수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a가 0이고 while a가 100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식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그 반복 안에서 a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99.9%가 증감식은 1씩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씩 증가하는 값들을 출력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증감식을 1이 아니라 10, 그 밖에 다른 값으로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가량을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0부터 시작해서 0이 100보다 작다. 맞죠?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하고 10 증가를 해요. 10. 그 다음에 또 가서 출력하고 10 증가해서 20. 이런 식으로 80까지 하고 90까지 왔어요. 자,
90이 100보다 작다 말 되니까 출력하고 10 증가합니다. 그래서 A가 100이 되겠죠? 그럼 100이 된 순간 조건이 안 맞으니까 여기 실행 못하고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최종값은 얼마다? 100이다. 2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3씩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증가량이 꼭 1일 필요는 없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얘기도 이제 간단한 거니까 그냥 바로 완성 코드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증감식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i의 초기식이 10입니다. 자, 10이 0보다 크다. 조건 맞죠? 아까랑 이 등호 방향이 반대잖아요. 처음에 10을 출력을 해요. i는 10이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i가 감소를 해요. 9가 되겠죠. 자, 9는 0보다 크다. 맞으니까 i는 9라고 출력을 하고 또 1 감소해서 8이 됩니다. 또 돌아가서 8은 0보다 크다. 맞죠? i는 8이라고 출력을 하고 감소 7.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2, 1까지는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고요. 0이 되는 순간 0은 0보다 작다.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i의 최종값은 0이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반복문의 99.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99.999%가 초기식을 다 0부터 시작하고 증감식은 1씩 증가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반복문 다음에 배울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구조의 특성하고 맞물려서 그래요. 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필요에 따라서 반복의 변화가 1이 아니라 3, 4씩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감소하는 형태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세요. 그냥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거의 관례처럼 굳어진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while문에 대한 문법적 특성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do while문이에요. 초기식까지는 똑같아요. 초기식하고 조건식, 증감식이 들어간다는 건 똑같은데 얘는 구문이요. do가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닫는 괄호 뒤에 붙습니다. 이렇게요. 요 뒷부분에 세미콜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동작과 증감식은 동일하고요. x의 최종값을 출력해 보자고요. 오늘 맨 처음에 봤었던 1번 예제를 do while문이라는 구조로 바꾼 거예요. do가 앞에 오고 while이 뒤에 붙는다. 그럼 얘는 일단 초기식을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들어와요. do잖아요. do while문의 특징은요. 일단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한번 합니다. 그래서 x가 0이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하고 1 증가해요. 그 다음에 조건을 판단해요. 조건 맞네요. 그럼 다시 또 do로 가요. 1 출력하고 증가해서 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조건이 맞다면,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된다면 while문하고 do while문 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while문과 do while문의 그 차이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문법에 대한 그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서 while문하고 do while문을
같이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안 맞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Y문하고 두 Y문의 차이예요. 아마 그 두 Y문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서 묻는다면은 이 문법적인 특성에서 오는 차이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자, 먼저 Y문입니다. X가 10이래요. 10이 1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그럼 Y문은 요 블록 안을 전혀 수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X는 여전히 10이에요. 두 Y문은요. Y가 10이래요. 얘는 일단 한번 하고 봐요. 조건을 보기 전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해요. 그러니까 일단 Y는 10이다 라고 한번 출력하고 Y가 1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11이 10보다 작다? 조건 안 맞네? 나가자. 애당초 조건이 맞지 않다면 while문은 한 번도 안 하지만 두 while문은 최소 한 번은 수행합니다. 요 차이를 묻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두 while문에 대해서는 그냥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 실제로는 쓸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에서 없어지죠. 자, 그 다음 8번. 두 while문을 사용한 구구단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3을 입력했다라고 전제를 할게요. 자, 일단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구성을 해야죠. 자, 초기식은 i가 1이다. 두 while 적고요. 조건식은 while 키워드 뒤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증감식은 대체로 블록가로 끝나기 전에 넣으시면 돼요. 물론 여기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y라는 변수를 계속 만드는 거죠. 자, x를 아까 3으로 입력하다 그랬죠? 3 곱하기 i는 1부터 10보다 작다니까 9까지. 그 다음에 i가 1씩 증가. 그러면 3 곱하기 1부터 9까지를 계속하면은 연산식이 만들어진다. 괜찮죠? 그래서 3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결과가 나오죠. 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디버깅을 걸면 F5 눌렀을 때 자, 숫자 입력하라고 해서 3 입력할게요. 자, 3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단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한번 하는 거니까 일단 이미 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자, x는 3이라고 입력했고요. y 값은 아직 선언만 돼 있지 할당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실행된 게 아니라 실행될 차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y라는 변수는 인지하지만 이 시점에서 들어있는 값은 무시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넣은 거니까. 그리고 아까 i 1이라고 세팅했죠. 그 다음에 F10을 눌러요. 그러면 Y 값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하겠죠. 그리고 I가 1 증가.
i가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조건을 판단하러 넘어가죠. 자, 여기서 보시면 블록 안에서 만든 변수는 블록 회차가 이제 한번 끝날 때마다 아예 메모리에서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y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y 값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차이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위에서 선언을 해놓으면은 여기 계속 y 값이 남아있어요. 자, F10을 누르면 조건 맞으니까 다시 두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걸릴 거예요. 자, 그럼 y 값을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러면 3 곱하기 2니까 6이 됐죠? 출력하고 i가 1 증가. 자, 이렇게 보면서 변수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근데 여기서 F10 너무 빨리 누르면 여기 잠깐 보시면요, 못 따라가요. 얘가 너무 빨리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버깅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손코딩 꼭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손코딩 할 때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네.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좀 흐릿하긴 한데 소스 코드를 프린트 해놓고 그 위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예 손코딩 전용으로 나온 노트도 팔아요. 참고로 저는 이 회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 학생이 이거 찾아봤는데 이거 지금 품절이어서 구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노트 손코딩 전용 노트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코드 블록 들여쓰기 하라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라인 번호가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의 노트예요. 근데 지금 이 노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아예 인터넷 검색하시면 손코딩 노트 양식 공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예 PDF 파일로 이렇게 온라인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쇄를 해서 혹은 인쇄해서 이제 재본해 갖고 가지고 다니면 꽤 괜찮은 그 학습 노트가 될 겁니다. 아니시면은 뭐 태블릿 PC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굿노트에서 여셔갖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아까 3번까지 했죠? 이번 교시에 4번부터 하실 차례고요. 네. 4, 5, 6, 7, 8 5개에서 개당 5분씩 25분 할애할게요. 그러면 지금 11시 25분이니까 딱 종료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숙제 있습니다. 연습 문제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요것도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과제 내드리는 거 뭐 의무적으로 부과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검사는 안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도움은 될 거예요. 자, 요거 실습하시면 되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